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민망하게 무슨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젊었을 땐 체력도 뒷받침되고 성생활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 자연스레 성에 대해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예전만큼 나지 않아서 성생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성생활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관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0만 명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첫째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결국 쉽게 말해서 성생활을 몇 살 때까지 즐길 수 있는가가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는 100살까지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즈 박사 역시 80세가 넘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2000년도에 일본 노인 4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85세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의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였음을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능한 것이 성생활인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단지 장수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고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세, 90세에 길게는 100살까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성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워주자입니다. 뭘 세우자는지 아시겠죠? 며칠 전에 60대 중반인 지인분이 나는 부인하고 각방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 뭐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죠. 얼마든지 팔팔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데 잊어버렸다며 벌써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젊어서는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었고 밤새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이게 잘 안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세울 수 있다는 건 성적 흥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면서 중요 부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게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년을 넘어 노년의 남성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노력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 노력해서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이나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젊어서는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은 소화하기가 힘드니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사비비주의 성관계, 자극적인 성관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인 성관계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 일방적인 욕구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내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옛말에 남자는 젓가락들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시죠. 오늘은 걷기 말고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면 정력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감대 중 하나가 바로 귀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성호르몬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귓불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바로 남성 고환의 반사지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정력 증강에 한층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력뿐만 아니라 귀를 당기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름난 장수촌의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매일 밤마다 귀를 비비고 자극한 뒤 잠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지 유비도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귀를 만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씩 매일 잡아당겨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바닥 두드리기인데요. 옛날에 전통 혼례를 치르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죠. 신랑이 첫날 밤을 잘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만한 대목입니다. 발바닥이 쇠퇴하면 정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처녀를 잘 다스리면 하루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을 자주 마사지해서 순환 기능이 좋아지면 전신의 피로가 쉽게 풀리며 중요 부위가 곧게 서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질병 예방과 정력 증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자입니다. 62세 남성 박 씨는 성생활에 관심이 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박 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약물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스킨십과 부부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질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성교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질윤활제는 질내에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해결책으로 충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질윤활제를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인데요. 말씀드린 방법처럼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혼자 끙끙 앓고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챙겨 먹자입니다. 남성들은 마음만 넘어도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잃어버린 활력을 빠르게 찾는 방법에는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힘이 약해지면 남편들은 괜히 아내 눈치 보게 되고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자는 척한다는 농담도 많이들 하시죠. 나이가 들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없이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래 힘에서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은 5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인데요. 이를 흔히 오자라고 부릅니다. 오자는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돋우는 대표적인 원료로서 우리 선조들도 챙겨 드신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고민이시거나 소변 본 후 잔뇨가 속옷을 적셔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독 남자에게 좋은 오자를 간편하게 환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맨피던스 110 제품입니다. 건강한 우수업체로 선정된 더앱에서 만든 오자환입니다. 맨피던스 110은 해썹 인증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제품이며 찹쌀, 밀가루 없이 오직 오자로만 만든 100% 오자환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가 남성 활력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정력의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고 항노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구기자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구기자 뿌리를 통과하는 물만 마셔도 장수한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은 구기자 나무가 그 집 우물에 뿌리 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병장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상자는 뱀이 누워 자는 침상이라는 의미로 뱀밥, 뱀도라시라고도 불리는데요. 몸이 찬 뱀이 사상자 밑에서 잠을 청하고 열매를 먹는다 할 만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남성에게 좋은 원료로 꼽힙니다.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로 눈은 밝게 머리는 맑게 하며 원기 부족을 보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토사자는 천연 비아그라로 불리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기 회복과 활력 충전의 만능인 오자환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는 분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래 힘이 빠지는 분들에게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맨피던스 110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시다면 1600-1916으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많이 구매할수록 박스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선물하시고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국 노년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하는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도 조사에서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비결이라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 그리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건강한 성관계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병과 싸워 이기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규칙적인 성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더욱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수명이 연장됩니다. 남자의 정액은 여자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육체적 관계가 남녀 모두를 즐겁게 하죠. 놀라운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성관계는 염증을 감소시켜 사망률을 44%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 등 심장병 질환을 앓은 경우 역시 성관계 횟수를 늘렸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노화가 방지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높이고 건망증, 치매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높여 근력을 강화해주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을 활성시켜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건전한 성생활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숙면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엔도르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어줘 숙면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오르가슴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등의 호르몬의 경우 더욱 깊고 편안한 수면 상태에 들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이혼율이 저하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성관계를 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가까운 만큼 자주 생기는 트러블을 극복하고 결혼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건강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7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약을 챙겨 먹어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0대, 늦어도 70대에라도 이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른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병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행복한 삶이 배제된 채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은 연명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 중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오래 살려는 마음에 먹고 싶은 걸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매일 운동한다. 전부 맞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던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105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이씨 할머니에 대한 사연과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7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라니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워요. 일 없다. 늙음하게 내가 무슨 호강을 한다고. 아니 대체 혼자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105세이신 이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 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80세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데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랫가락도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운동 기구에 팔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뻘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105세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 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예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 모든 사람이 이씨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105세의 나이에도 저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드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한데요.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은데요.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식사 참기는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술이든 담배든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술 같은 경우엔 연속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연속 음주란 매일 마신다가 아니라 온종일 마신다입니다. 고령자는 시간이 많아서 종일토록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연속 음주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죽으세요.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의 의외의 힌트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령의 지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의사는 피하고 나만의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인데요.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죠.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일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번째.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수록 성욕은 감소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성욕이 다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 고민 상담란에 79세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날마다 자위하는 나는 비정상인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남성 호르몬은 판단력이나 근력을 높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저 개인차일 뿐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살면서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킵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습니다. 즉, 산책입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처럼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 봅시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마지막 7번째. 약은 좋지 않을 때만 먹으세요. 장수하는 약은 없습니다. 또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제일의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수치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우선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가 거절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 말하니까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서 의사의 안색만 살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오래 산다는 확실한 근거는 의사에게도 없습니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80세부터는 다릅니다. 천천히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권합니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목표와 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알차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